시에나 투명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하부에 있는 커브는 모두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운전석 밖에 안쪽 부분인데요. 여기 볼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방청 도장을 하지 않죠. 그래서 공기중 습기로 바로 부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출고된 지 한 5일 정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 여기 페인트 칠하지 않은 곳, 절삭면 부분인데요. 이런 곳은 모두 부식이 되었습니다. 여기 안쪽 보겠습니다. 여기 볼트 있는 부분 부식이 되었고요. 절삭면 부분 이렇게 모두 다 부식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국산 차량도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곳, 절삭면 부분 모두 부식이 된 상태로 출고를 하죠. 이런 상태에서 하부 세차를 하거나 눈길 주행, 빗길 주행을 하게 되면 부식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차 쓸 때 이런 곳 방청 작업 필요하죠. 그럼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시에나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 앞쪽 멤버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홀 속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왁스를 해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시에나 같은 경우는 너클 부분 알루미늄 부품이 사용되었죠. 알루미늄 부품의 장점은 현과 하질량을 줄여서 승차감 좋아지고 연비 좋아지죠.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언더코팅 비중을 보면 이쪽 부분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면 쪽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에 언더코팅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커버 속으로 염화칼슘이 다 스며듭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가고 염화칼슘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작은 틈새만 있어도 염화칼슘이 다 스며들죠. 그래서 지금의 녹방지는 돌팀 방지가 아니고 물팀 방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볼트, 너트 부분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여기에 붙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작은 틈새, 이런 곳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염화칼슘 방지는 넓은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스며드는 곳, 쉽게 말하면 물이 머무는 곳, 그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코팅제는 사실상 언더코팅제죠. 언더코팅제는 예전 비포장 시절 때 언더커버 대용으로 많이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넓은 면에는 부식이 안 난다,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언더코팅제로 염화칼슘 방지를 하고 싶으면 코팅제부터 바꿔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점도고요. 염화칼슘이 스며드는 작은 틈새에 스며들어야지 염화칼슘 방지는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명 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 코팅은 바닥 겉면, 바닥 속면, 정비장치, 센서, 커넥터, 볼트, 너트 이런 부분에 모두 시공이 가능하죠. 물론 무상 수리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자동차 수리하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팅나라 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주행 중 사고나 부품 교환, 바닥 긁힘 10년 동안은 무상 시공되니까요. 보증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시에나 엔진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하죠. 엔진룸 코팅의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 염화칼슘에 의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가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센서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 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엔진룸 안쪽으로 염화칼슘 가루가 유입이 되는 경우 많이 있고요. 쉐보레 볼트 전기 차량을 보면 엔진룸 저렴 코팅이 시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사는 지역이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언더코팅을 할 때 엔진룸 저렴 코팅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